영화 안 봐요. 영화 별로 안 좋아하나? 영화 잘 안 봐. 봐요. 왜 이제 친구랑 같이 봤어? 아니요. 아니야? 왜 친구도? 네? 별로 안 좋아해? 영화 보는 거 안 좋아해? 영화 좋아하는 영화 뭐 봤어 최근에? 최근에요. 기억. 슈퍼배드. 슈퍼배드 봤어? 슈퍼배드 뭐? 기억이 안 나는데 중간에 자가지고. 아 잤어? 민정이는 안 봤어? 인사이드 봤어. 아, 인사이드 아웃. 서율이는 영화 봐? 영화 뭐 봤어 최근에? 인사이드 아웃. 다 그걸 보는구나. 그냥 어제 슈퍼배드 또 봤어. 슈퍼배드 또. 근데 재밌더라고. 진짜 재밌어. 그냥 원래 막 미니언즈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말도 똑바로 안 하고 그래서 왜 보나 생각했는데 재밌더라고. 되게 재밌어. 기억이 되게 재밌더라고. 왜 보나 했는데 왜 보는지 알겠어. 재밌어. 재밌더라고. 시간 나는 거 재밌어. 노래도 좋아. 노래도 스포인가? 스포도 아니지. 막 블랙핑크랑 BTS 노래 나오고 막 외국 영화고. 이쪽 한번 봐보자. 마지막 부분 배설계 부분은 앞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호흡기 했었고 그 전에는 소화기 했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배설계 쭉 나오는 건데 배설계라고 하는 거는 지금 아니지 그 전에 먼저 호흡기에는 뭐가 있지 설마? 저번 시간에 나온 거 호흡기에 뭐가 들어있지? 네 가지가 기관이 폐. 그 기관 다음에 이렇게 약간 나뭇가지처럼 되는 거 뭐라고 했지? 그치 기관이지. 그 다음에 숨 어디로 쉬는 거야? 그치 코까지. 코 기관, 기관지 폐 걔네들이 이제 호흡기였고 배설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오줌 만드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건데 대표적인 콩팥인 거죠. 콩팥이 배설계의 대표적인 기관인 거고 콩팥에서 오줌을 만들어서 요소와 같은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을 배설이라고 하고 배설계가 배설 기능을 담당한다. 요소는 이제 밑에서 배우겠지만은 노폐물 이름인 거야. 요소와 같은 노폐물. 콩팥이 배설계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거. 보통 이제 배설계 하면은 콩팥 아니면 방광 이 정도까지 얘기하고 요도 많이 나는 것들. 근데 배설계라고 해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뒤에 나오나? 여기 나와 있네. 오른쪽에 나와 있네. 지금 이거를 헷갈리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배설이랑 배출이 전혀 다른 게 배설 같은 경우에는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서 내 오줌으로 내보내는 거다. 배설은 일단 기본적으로 소변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변. 근데 배출 같은 경우는 소화 흡수되지 않은 물질을 대변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얘는 대변인 거예요. 소변이랑 대변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헷갈리면 안 돼. 기본적으로 배설계는 소변 얘기하는 거예요. 소변. 얘는 뭐랑 관련이 있는 거냐면 소화기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소화기. 그러니까 이게 문제로 많이 나오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 배설계는 소변 얘기한다고 하는 거 헷갈리면 안 되고 자주 나오니까 소변 얘기하는 거 콩팥이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노폐물의 생성과 배설 봤을 때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영양소를 분해할 때 노폐물이 기본적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우리가 이런 것들 먹는 거잖아. 탄수화물이라던가 지방이라던가 단백질 이런 것들 먹는 건데 얘네들 먹게 되면은 영양소도 없긴 하지만은 이걸로써 만들어지는 노폐물 같은 것들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을 먹게 되면은 세포에서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는 건데 에너지를 얻어서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는 거고 근데 그 결과 만들어지는 노폐물이 다양하게 있어. 어떤 게 있냐면 이산화탄소랑 물이랑 암모니아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기본적으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소비하게 되면은 노폐물로서 우리 지금 배설계에 있는 노폐물이 집중할 건데 노폐물 같은 경우에는 이산화탄소랑 물이랑 암모니아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거. 우리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화학식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되었지. 어떻게 되지? 화학식이? 갑자기 뭔 생각인데? 자 여기서 인정 뭐지? 암모니아?
암모니아 좀 어렵지. 그렇지. NH3. 그다음 물은 뭐야? 물? H2. 이산화탄소는 CO2. 당연히 화학식으로 나와도 알아야 되는 거지. NH3랑 H2, CO2 정도는 기억을 해주고. 그래서 노폐물로 만들어지는 게 얘네들인 건데 지금 분해되는 영양소에 따라서 노폐물이 생성되는 게 조금 다른 건데 기본적으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얘네들 세 개 전부 다 만드는 노폐물 같은 경우에는 이산화탄소랑 물을 만들어. 기본적으로. 근데 특이한 거 하나만 기억을 해주면 되는데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암모니아를 만드는 거야. 그 암모니아는 단백질을 먹어야지만 나오는 거야. 기본적으로. 괜찮지? 그리고 이산화탄소, 물, 암모니아가 노폐물에 해당하는 건데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이산화탄소랑 물을 만드는 거 맞는데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을 분해했을 때만 생성이 된다는 거. 탄수화물, 지방을 먹었을 때는 암모니아는 안 생기는 거야. 괜찮지? 그래 뭐 그런 거 물어보면 안 되는 게 그럼 만약에 밥만 먹으면 암모니아가 안 생기냐, 오줌이 안 나오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긴 하잖아.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우리 기본적으로 밥이라고 해도 쌀밥 있잖아. 이런 데도 다 되게 적은 단백질이 있기는 해. 다 탄단지가 있어. 지방도 있고. 대신에 탄수화물 비율이 높은 거지. 얘네들도 조금씩 다 있기는 하거든. 그래서 기본적인 지방이라든가 단백질 섭취가 된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주면 되고. 그래서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우리 호흡기에서 배웠지만은 폐에서 날숨의 형태로 나가게 되는 거지. 우리 잠깐 복습해 보면은 날숨으로 나가면은 인정아? 흉곽이 어떻게 돼? 흉곽이 커져잖아. 날숨으로 나가게 되면 흉곽이 작아지는 거지. 쉬워요. 이런 것들 알려면 들어야지. 그렇지? 그거 듣고 와. 갈비뼈는 내려가고 가로만큼 올라가게 되는 거지. 그럼 흉곽이 작아지는 거니까. 그럼 흉곽 부피가 작아지게 되면은 압력은 어떻게 되죠? 압력이 커지는 거죠. 반대로 되는 거니까. 그렇지? 쉬워요? 반대로 되는 거야. 배웠었고. 그래서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폐에서 날숨 형태로 나간다고 배웠었고, 그다음 물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폐에서 날숨으로 나가거나 콩팥에서 오줌으로 나간다. 우리 물이라고 하는 게 고체일 때는 얼음이라고 하고 액체일 때는 물이라고 하고 기체일 때는 뭐라고요? 수증기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날숨을 내뱉을 때 또 수증기가 나가기 때문에 이때 수증기 형태로 나가는 거예요. 수증기. 날숨으로 나가는 건 수증기 형태인 거고 콩팥에서 오줌으로 나가는 거는 물의 형태. 그러니까 보통은 비율 같은 경우는 얘가 훨씬 많긴 하겠지, 양 자체는. 근데 얘도 소란이 있긴 하다는 거. 그래서 날숨으로 수증기 형태로 나가는 것도 있긴 하다는 거. 노폐물을 바깥쪽으로 이제 방출되는 거니까. 그걸 생각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중요한 게 간이에요. 간 한번 체크를 해주고 간에서 독성이 약한 요소로 바뀐다라는 거. 그러니까 요소는 독성이 약한 거야. 암모니아는 독성이 강한 건데 요소는 독성이 약하다. 너무 중요하니까. 암모니아는 문제로 무조건 나와. 중간고사 무조건 나와. 100%야. 안 나오면은 선생님 찾아와 진짜. 암모니아가 요소로 바뀌는데 이게 일단 간에서 바뀐다라고 하는 거 얘가 중요하고,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독성이 강한 거고 요소는 독성이 약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걸로 바뀐 다음에 이제 오줌으로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줌으로 나간다. 그 다음 간 위에다가 뭐라고 써주냐면, 간은 무슨 개야? 간은 우리 기관계 중에서 뭐지? 소화계. 간이 소화계야, 소화계. 그러니까 배설계,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 배설계 맞는데 간이 배설계라고 생각하면 안 돼. 간은 소화계야, 소화계. 그렇지? 간은 소화계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배설계 하는 거 맞는데 배설계에서 잠깐 소화계 들렸다가 간다는 거야. 배설계에서는. 그러니까 암모니아가 만들어질 때는 암모니아만. 다른 거 이산화탄소 물 얘기하는 거 아니지, 암모니아 얘기하는 거야.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간에서 요소로 바뀌게 되는데 간은 소화계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거. 암모니아는 배설계에서 만들어지는 거 맞는데 소화계를 잠깐 들렸다 온다라고 하는 거. 왜냐면 간이 소화계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지, 이거 진짜. 너무 중요하고.
보통 애들이 많이 헷갈리는 게 이 암모니아 이쪽이랑 뭐 많이 헷갈리면 물이 이 폐에서 날숨으로 나간다는 걸 잘 까먹더라고요. 얘. 그러니까 오줌으로 나가는 건 기억하는데 수증기 형태로 나가는 것까지도 잘 기억을 해줘야지. 물도 수증기 형태로 날숨으로 나간다고 하는 거에도 잘 기억을 해줘야 돼. 그래서 아까 암모니아가 요소로 바뀌는 건 이게 중요한 거고, 우리 기본적으로 콩팥 같은 경우는 어디 있냐면은 이 요소로 바뀌어서 콩팥으로 가는 건데, 이 콩팥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심장 아래쪽에 있다고 하긴 좀 뭐한데, 그러니까 이그 뭐라 하지? 그 등 쪽에 있어. 등 여기 바로 뒤쪽에 붙어 있거든. 여기 붙어 있고 그 밑에 이제 방광이 있는 거고, 심장보다 조금 아래쪽에 있는데, 얘를 콩팥이라고 해보자. 콩팥처럼 보이지? 네. 그렇죠. 고마워. 얘 콩팥인 거고. 그러면은 우리 기본적으로 피 같은 경우에는 콩팥 들리는 거니까 민기가 보면 어이없어. 민기가 이해되지? 하면은 그 민기는 착하니까 대답을 해줬을 거야. 지금 영상 하고 있지? 꺼져 있어요. 꺼져 있고. 자, 되고 있지? 이거 콩팥인 거고, 지금 얘는 혈관인 거야, 혈관. 근데 콩팥으로 나가는 혈관, 그러니까 콩팥 쪽으로 가는 혈관이 있고 나가는 혈관이 있는데, 우리 온몸 도는 거를 잠깐 그 복습해보자. 수단계 같은 경우 심장이라는 혈관이 있는데 잘 생각을 해봐봐.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은 뭐라고 한다 했지? 정맥. 동맥이지. 동맥. 심장에서 나가는 건 동맥이라고 해. 잘 대답을 해야 되고요. 인정아. 산소는 적고 이산화탄소 많은 거를 뭐라고 한다 했어? 정맥혈. 그렇지. 그건 혈이 붙어야 된다고 했지. 산소 이산화탄소는. 그 다음에 서열아. 동맥혈에는 뭐가 있지? 동맥혈에 해당하는 혈관이 두 가지만 얘기해보면 배워줘. 태정맥 이랑 대동맥 기억날까? 대자가 붙게 되면 그냥 바로 가면 된다고, 폐에 붙으면 반대로 가면 된다고 했잖아. 그렇지? 그럼 얘 같은 경우 똑같아. 폐 쪽으로 가니까 폐 정맥, 폐 동맥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얘도 똑같은 게 심장에서 나오니까 얘는 동맥이야, 정맥이야. 심장에서 나오잖아. 나오는 거 뭐라고 한다고 했어? 동맥이야, 정맥이야? 심장에서 나오니까 동맥이지. 동맥인데 콩팥 쪽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콩팥 동맥인 거야. 얘를 콩팥 동맥이라고 하고, 얘는 심장 쪽으로 들어가는 혈관이니까 정맥이라고 하는 건데, 콩팥에 들렸다 가는 거니까 콩팥 정맥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2번 오른쪽 2번에서. 그렇지? 그래서 콩팥 동맥 같은 경우에는 콩팥으로 들어오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이라고 하는 거는 심장에서 나가니까 콩팥으로 들어온다는 거잖아. 우리 심장이 기준인 거예요. 동맥 정맥은. 콩팥 정맥은 콩팥에서 나가는 혈관인 건데, 그러면 심장으로 들어간다는 거니까 정맥이라는 거지. 오케이.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어려운 게 요소의 농도를 이제 생각을 해줘야 돼. 요소. 잘 생각해보면은 우리 기본적으로 방광이 있어. 민정이가 웃을까 봐 그냥 못 그리겠어. 못 그리겠어. 방광이 이제 오줌 모아두는 곳이지. 그래서 콩팥에서 이제 오줌 만들게 되면 이제 방광으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노폐물이 생기게 되면은 콩팥을 들리게 되면 노폐물이 바깥쪽으로 빠져나간다고 생각해야 돼. 노폐물이 콩팥을 들리게 되면은 노폐물이 바깥쪽으로 빠져나간다, 이렇게 생각해줘야 돼. 노폐물이. 그럼 우리 요소는 노폐물이잖아. 그럼 잘 생각해봐. 요소 같은 경우는 콩팥 동맥에 많은 거야, 콩팥 정맥에 많은 거야? 동맥. 왜 동맥이 많아? 어차피 처음으로 가잖아요. 응? 뭐래? 몰라요. 그냥 동맥 같아요. 동맥에 많은 것 같아, 정맥에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생각을,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돼. 그냥 외울 수도 있는데 이해를 하면은 굳이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이거에서 기억해야 될 거는 콩팥에서 노폐물이 나간다, 이것만 기억을 해주면 돼. 그럼 봐봐. 심장에서 나와서 쭉 가다가 콩팥 들렀다가 콩팥 정맥 가는 거지. 그러면은 여기서 쭉 오다가 여기서 노폐물이 나갈 거잖아. 그럼 노폐물 한번 나가고 나면 콩팥 정맥으로 갈 때는 여기서 요소가 없을 거잖아. 노폐물이 거의 없을 거잖아. 여기서 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콩팥 정맥에서 요소의 농도가 낮다는 거야. 여기서는 요소의 농도가 낮아. 요소 양이 적다고. 대신에 콩팥 정맥에서 상대적으로 요소가 더 많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거지. 콩팥 동맥에서의 요소의 농도가 높은 거고, 콩팥 정맥에서 상대적으로 요소의 농도가 낮다. 라고 하는 게 이 콩팥을 들리게 되면 노폐물이 더 빠져나가기 때문에 방광 쪽으로. 설명.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진짜 어렵게 물어보면 콩팥 동맥, 콩팥 정맥까지 물어볼 수도 있긴 하고 좀 어렵긴 하지. 이런 것도 이제 고등학교에서도 사실 물어보긴 하고 고등학교 생명과학원에서. 근데 학교에서 만약에 선생님 조금 어렵게 가르치면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기는 해. 근데 막 어렵지는 않잖아. 콩팥 지나면 노폐물 나가는데 이 정도는 알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은 노폐물이 어떻게 생성이 되고 어떤 식으로 나가는 건지 그 정도 알면 되는 거고. 나 밑에 내려가 보면은 배설기 구조 봤을 때 지금 콩팥, 오줌관, 방광, 요도 얘네들이 이제 배설기에 해당하는 거야. 콩팥, 오줌관, 방광, 요도. 콩팥에서 오줌 만들고 방광에서 오줌 저장하는 거지. 오줌관이랑 요도 같은 경우는 소변이 지나가는 통로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 그림 나와 있지? 콩팥 있고 혈관도 있네. 콩팥 동맥, 콩팥 정맥도 나와 있네. 그다음에 여기 쭉 타고 가는 거지. 콩팥을 만든 다음에 오줌관 따라서 소변으로 쭉 간 다음에 방광에서 오줌 저장했다가 요도 쪽으로 나가게 되는 거지. 그렇지.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콩팥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콩팥 동맥, 콩팥 정맥 있지 않아? 설명했던 거? 콩팥 동맥에 요소가 더 많은 거지. 왜냐면 콩팥 들였다가 콩팥 정맥으로 나가게 되면은 여기에서는 깨끗해지는 거. 콩팥 정맥보다 깨끗해지니까. 그렇지. 그거 하나 생각을 해주고. 그 다음 콩팥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 콩팥 겉질도 있고 속질도 있는데, 그러니까 약간 이중 뭐라 해야 되지? 이중층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 겉에 있는 그 막이 하나 있고 그 안쪽에 이제 속질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말 그대로 겉이라고 뭐 콩팥 깔때기라고 하는 것도 있다.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콩팥을 구성하는 거의 기본 단위가 네프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 네프론. 이름이 좀 어렵지? 이 콩팥을 구성하는 거의 기본 단위를 네프론이라고 해. 네프론. 그래서 이 밑에 봤을 때 일단 콩팥 같은 경우는 주먹만한 크기로 허리의 등쪽 좌우에 한 개씩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한 개씩 있다 보니까는 우리 막 신장이식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지. 신장이식. 왜냐면 콩팥이 두 개 있다 보니까는 사실은 하나가 없어도 돼. 그러다 보니까는 만약에 둘 다 기능 떨어지게 되면 그건 못 사는 건데 하나 같은 경우는 누구한테 줄 수 있다는 거지. 신장이식 같은 경우에. 그래서 하나씩 있다라고 하는 거 두 개. 그래서 혈액 속에 노폐물을 걸러서 오줌을 만드는 기관인 거고 콩팥 겉질이랑 속질, 깔때기 그 세 부분으로 구분이 된다. 겉질, 속질, 깔때기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 네프론이라고 하는 거는 콩팥 겉질이랑 속질에 들어있는 거야. 깔때기는 없고 겉질이랑 속질에 네프론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이 네프론은 뭐냐면 이 오줌을 만드는 기본 단위다. 그러니까 얘가 결국엔 오줌을 만든다. 콩팥이 만드는 건 맞는데 그 콩팥 안에서 네프론이라고 하는 그 기관이 만든다는 거야. 네프론. 근데 이 네프론은 뭐로 되어 있냐면 사구체, 봉원주머니, 세뇨관 이 세 개로 되어 있어. 사구체, 봉원주머니, 세뇨관 세 개로 되어 있는 거야. 다시 콩팥 안에 네프론이 있는 거고 그 네프론이 뭘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냐면 사구체, 봉원주머니, 세뇨관. 이름 좀 어렵지? 사구체, 봉원주머니, 세뇨관. 여기 생각해 주면 될 것 같고. 뭐 콩팥 깔때기는 뭐 별거 아닌데 그냥 겉질이랑 속질에 모여 있는 게 그냥 모여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깔때기 뭔지 알잖아.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있잖아. 근데서 여기 받으면 이렇게 모이는 거 있잖아. 깔때기. 그래서 그냥 그거라고 생각해 주면 네프론은 속질이랑 겉질이랑 있어. 그래서 콩팥 하나에는 한 100만 개 정도 있다는 거야. 네프론이 엄청 많다는 거지. 그래서 이 네프론 같은 경우에 사구체, 봉원주머니, 세뇨관으로 있는데 그럼 하나씩 봐봤을 때 사구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모세혈관이 실뭉치처럼 뭉쳐있는 부분이다. 모세혈관이 실뭉치처럼 뭉쳐있는 부분. 그래서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사구체가 이 부분이 뭐지? 이 부분, 모세혈관이 뭉쳐져 있는 부분.
이 모세혈관이 이렇게 실처럼 막 계속 이렇게 뭉쳐져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엄청 뭉쳐져 있어. 혈관이. 이런 식으로. 얘를 사구체라고 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고먼주머니라고 하는 거는 사구체를 둘러싼 주머니 모양의 구조로 사구체를 둘러싸서 이런 식으로 했어. 이런 식으로. 다시 여기 안에 들어있는 거를 사구체라고 하는 거고 이 사구체를 감싸는 거를 고먼주머니라고 해. 고먼주머니, 고무먼주머니 똑같은 거야. 그다음 세뇨관이라고 하는 거는 고먼주머니랑 연결된 가늘고 긴 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어. 얘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 나중에는. 여기 봐보면은 지금 고먼주머니랑 연결된 관 이게 다 세뇨관인 건데 이게 막 꼬불꼬불 하잖아. 이렇게 돼 있잖아. 이거 다 세뇨관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는데 연결된 거 얘를 세뇨관이라고 한다. 근데 얘네 세 개를 합쳐서 네프론이라고 한다는 거지. 콩팥에서 오줌을 만드는 기본 단위다. 생각해 주면 되고 꼭 기억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줌관 같은 경우에는 콩팥과 방광을 연결하는 긴 관이다. 여기 나와있지. 콩팥이랑 방광을 연결하는 거, 그걸 오줌관이라고 하는 거고, 방광이라고 하는 거는 오줌을 모아두는 곳이다. 여기서 만든 다음에 방광에다 보관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고, 요도는 방광에 모인 오줌이 바깥쪽으로 나가는 통로다. 이 정도로 생각해주면 되죠. 그래서 그 오줌의 생성과 배설을 봤을 때는 콩팥에서 네프론에서 만드는 거지. 네프론, 정확하게는 네프론에서 만들어진 오줌이 콩팥 깔때기에 모인 다음에 콩팥 깔때기에는 네프론이 없어. 그렇지? 콩팥 네프론 없고 그 겉질이랑 속질만 있는 거야. 그 콩팥 깔때기 속의 오줌 같은 경우는 오줌관을 지나서 방광, 요도. 그러니까 이 순서가 좀 중요해. 콩팥, 오줌관, 방광, 요도. 순서도 가끔 물어보니까는 잘 기억을 해주면 된다. 그래서 이름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좀 친해지는 게 필요하지. 좀 필요하니까는 그 뒤쪽 옆에 바로 옆에 그냥 뒤에 해보면 되겠다. 그냥 45쪽을 해보면 되겠다. 45쪽. 강원 선수야. 너 야구 선수가 아니야? 무슨 선수가 아니야? 네? 야구 선수가 아니야? 네. 이유? 맞을걸요? 저희 레슨장 지하 있거든요. 지하 냄새가 진짜 쩔어가지고 마스크 쓰고 해야 돼요. 야구 어디? 레슨장 지하에. 소금 뭐지? 소금으로 시작하는 게 있었어? 아닐 것 같은데? 아. 좀 단어랑 좀 친해지긴 해야지. 단어가 조금 생소하다 보니까. 일단은 좀 내용이 많아서 얘가 뭐 전체 시험 범위로 제가 중간고사 전체 범위로 들어갈 수도 있긴 한데 그렇게 뭐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어쨌든 일단은 다 끝내면 중간 범위까지는 다 끝난다는 거죠. 그 방학 동안 많이 했으니까.
주에는 일단은 쭉 정리하고 시험 한번 보고서 그 다음부터 기말진도 나가다가 내신 좀 됐을 때 내신 내리고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진짜 중간고사 때 저보다 몇점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진짜. 그치 지우야? 이건 그럴 수 있지. 네? 그럴 수 있잖아. 네. 진짜. 진짜 그럴 거 없죠. 진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 민기만 잘 틀릴 것 같아. 이거 나가네요. 어? 쌤이 한번 80만 나가는 거예요. 왜? 민기만 잘 맞으면 아 민기 데리고 오라고. 민기 안 했잖아. 민기도 열심히 한. 민기 그 저번 주에 왔어. 저번 주에 엄청 열심히 하고 왔어. 민기. 그래요. 선생님한테 맨날 그 매주 카톡 한다니까. 숙제 어떻게 하고? 이 숙제도 열심히 하고. 근데 맨날 물어보고 안 하잖아요. 그래? 한다고 했는데? 맨날 물어봐. 숙제 어디 가지고. 이겨주고 있어. 놀고 있지만은 읽고 있는 분이요. 그래서 다 잘 푼 것 같긴 하거든? 다 잘 풀었어. 근데 1번 봤을 때 거기서 포인트 되는 거는 물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 있다라고 하는 거. 해에서 날씬도 있고 콩팥에서 오줌도 있고 이 두 가지 경우 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하고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요소로 바뀐다라고 하는 거. 간. 근데 간 소화기다라고 하는 거 헷갈리면 안 되고 암모니아는 독성이 강한 건데 요소 같은 경우는 독성이 약하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고 인정함? 물 같은 경우는 만들어지는 영양소가 어떤 게 있어? 무슨 영양소가 분해됐을 때 물이 만들어지지? 밑에 물? 생수하고 그치, 세 가지 전부 다인 거고 암모니아는 뭐가 있어? 시설이야? 뭐가 분해되는데 암모니아? 세 가지 중에 어떤 거 있어? 단백질. 단백질만 분해됐을 때 아모니아 분해다라고 꼭 기억을 해주고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지. 그냥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인 거지. 세 개 전부 다인 건데 암모니아만 단백질이 분해됐을 때 만들어진다. 그걸로만 기억해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탄단지 전부 다 분해됐을 때 만들어지는 건데 암모니아만 단백질이 분해됐을 때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주면 되고 이쪽은 맞춰보면 될 것 같고 이쪽에 오줌 생산 과정 보았을 때 기본적으로 오줌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네프론에서 그러니까 장소 같은 경우는 네프론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단계는 여과, 제흡수, 분비 세 단계로 이루어져요. 여과, 그다음 제흡수, 분비 과정 세 단계로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일단 여과라고 하는 거는 이동 경로가 사구체에서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사구체. 사구체에서 공원 주머니 쪽으로 가는 거를 여과라고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우리 혈액 안에는 물이라던가 요소, 포도당, 아미노산, 아미노산은 뭐지? 아미노산은 뭐야? 아미노산 뭐잖아? 싫어. 별로? 군대 마음티 산이라고? 싫어, 괜찮지? 너는 아미노산 뭐잖아? 안 들었어. 그죠? 그치. 단백질을 분해하면 만들어지는 게 아미노산이고 그치? 단백질 몰랐으면은 아미노산 같은 경우에는 그 단백질
기본 단위는 아미노산. 그러니까 아미노산이 여러 개가 모여서 만들어진 거를 단백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미노산들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단백질이라고 하는 거죠. 얘는 하나하나 아미노산이라고. 그래서 아미노산 단백질이 기본 단위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포도당은 어떤 건지 알잖아? 방금 배웠으니까. 그럼 무기염류라고 하는 거는 뭐 이온 같은 것들 생각하면 돼. 뭐 칼슘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물, 요소,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같이 크기가 작은 물질들이 여과가 돼. 크기가 작은 물질들. 근데 혈구라던가 단백질 같은 것들은 여과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보통은 여과가 되는 건데 혈구라던가 단백질 같은 경우는 크기가 크다 보니까 여과가 안 된다는 거지. 다시 그려봤을 때 유니지어는 아까 4분체가 이렇게 된다고 했어. 모세혈관들이 뭉쳐서 얘를 감싸고 있는 게 보건 주머니라고 했었고, 쭉 연결되게 세뇨관이라고 했는데, 이 4분체가 모세혈관이 뭉친 거다 보니까 이 혈액을 여기서 쫙 짜주는 거야. 약간 심장 느낌으로 여기서 쫙 짜주게 되면 피가 이쪽으로 확 넘어가게 되겠지. 근데 기본적으로 봉원 주머니가 감싸고 있는 거지 여기가 뭐 길이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는 크기가 큰 것들은 여기를 통과를 못하는 거야. 크기가 작은 것들, 뭐 포도당이라던가 요소라던가 무기염류 이런 것들은 통과를 할 수가 있는 건데, 통과 못하는 것들을 기억해 주는 게 중요하지. 혈구랑 단백질 같은 경우는 통과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 크기가 크다라고 하는 거. 당연히 적혈구가 여기로 가면은 그 오줌에서 피 나오는 거잖아. 그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럼 되게 심각한 문제이거든. 그치? 여과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혈구랑 단백질은 원래 통과가 안 돼야 돼. 그럼 이렇게 여과가 된 다음에 제흡수라고 하는 거는 세뇨관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다시 흡수되는 걸 얘기하는 건데, 몸에 꼭 필요한 물질들이 제흡수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 몸에 필요한 거는 포도당이라던가 아미노산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잖아. 왜냐면 포도당은 우리가 그 세포에서 쓸 때 연료로 쓰는 거고, 아미노산 같은 경우는 단백질을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포도당이랑 아미노산 같은 경우에는 전부 제흡수가 되는 거고, 좀 구분을 해줄 필요가 있어. 근데 물이랑 무기염류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제흡수예요. 대부분. 그러니까 전부 하는 건 아니에요. 전부 하는 건. 잘 먹어봐. 얘가 지금 세뇨관이잖아.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네프론 근처에도 모세혈관이 있을 거잖아. 이런 식으로. 여기는 세뇨관이고, 근처에 모세혈관이 있는데, 여기서 한번 짜내게 되면 포도당 아미노산 그런 거 한꺼번에 다 와. 한꺼번에 다 보내는 거야. 근데 그러다가 우리 몸에 필요한 거는 다시 우리 몸 쪽으로 가져야 되는 거잖아. 얘는 이렇게 가게 되면 오줌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고, 걔네들 오줌으로 빠져나가면 안 되잖아. 포도당이랑 단백질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포도당이랑 아미노산은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다시 올라가는 거야. 포도당이랑 아미노산 이런 것들 100%. 얘 전부 제흡된다는 거는 100%지. 물이랑 무기염이 한 99%야. 그러니까 대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 포도당 아미노산은 100%고, 물이랑 무기염류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제압된다라고 하는 거. 이걸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그 당뇨 적응 중에서 당뇨 뭔지 알아? 당뇨 뭐야? 당뇨요? 당뇨요. 단거 많이 먹으면 되겠군요. 맞는데 당뇨가 그 당자에다가 뇨가 이제 오줌 요자인 거니까는 오줌 속에 포도당이 갇혀야 되는 걸 당뇨라고 하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였으면 세뇨관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포도당이 다 가져야 되는 건데 오줌에서 포도당이 갇혀야 된다고 하는 거는 이게 제흡수가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건데 얘가 오줌으로 빠져나가게 되면 큰 문제가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그 당뇨 말고 단백뇨라고 하는 것도 있어. 단백뇨라고 하는 거는 오줌 속에서 단백질이 가져가는 거야. 왜냐면 여기서 아미노산도 같이 가면서 단백질이 다 흡수가 돼야 되는 건데 이 오줌 속에서 단백질이 가져가는 거지. 아니면은 여기서 흡수될 때 단백질이 같이 들어가거나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는 거 생각해 주면 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분비 같은 경우는 모세혈관에서 세뇨관 쪽으로 방향을 잘 알아야 돼. 얘는 모세혈관에서 세뇨관. 제흡수랑 반대지. 여과되지 않고 혈액 속에 남아있는 노폐물이 분비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모세혈관에서도 남아있는 노폐물이 있을 테니까 쭉 가다가 처음에 제흡수가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모세혈관에서 남아있는 노폐물 같은 것들이 다시 한번 세뇨관 쪽으로 가는 단계. 남아있는 노폐물이 조금이라도 더 빠져나가게 해줘야 되잖아요. 오줌 쪽으로. 얘를 분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리해봐 보면은 처음에 사구체에서 공원 주거니 쪽으로 가는 거를 여과라고 한다고 했었고 세뇨간에 넘어온 것 중에서 우리 몸에 필요한 것들을 다시 한번 흡수시켜주는 거를 제흡수라고 한다고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모세혈관에 남아있는 노폐물을 다시 오줌 쪽으로 빠져나가게 세뇨관 쪽으로 보내는 거를 분비라고 한다. 그래서 여과 제흡수 분비 단계를 거친다. 어디서 거치는 거지? 오케이. 세 단계 됐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주면 되고 아까 그 여과가 일어나는 원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건데 사구체를 이렇게 짜면서 사구체가 보면 주머니보다 압력이 높아서 얘를 이렇게 짜게 되면은 그 압력 차이로 인해서 이제 사구체에서 보면 주머니 쪽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여기 나와 있네. 여기 나와 있네. 오줌에 포도당이 있는 경우나 단백질이 있는 경우 포도당이 있는 경우에는 제흡수 과정이 문제가 있는 거지. 왜냐면 여기서 흡수가 안 되는 거야. 여기서 원래 여기서 여과에서는 포도당이 빠져나오는 거 맞아. 그 여과에서 남는 문제가 없는 거야. 여과에서는 원래 포도당 빠져나오는 거지 크기 작으니까. 근데 제흡수가 안 됐기 때문에 오줌에서 포도당이 있을 거잖아. 그거 생각하시면 되고 단백질 있는 경우에는 단백질 자체가 여과가 되는 거지. 여과 과정에서 문제가 되지. 여과. 얘는 여과. 조금 어렵게 물어보면은 오줌에 포도당이 있는 경우나 단백질이 있는 경우 두 개를 준 다음에 어떤 과정에 문제가 있었냐를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좀 어렵게 나오거든. 생각해주면 되고.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정리해봤을 때 처음에 나오는 건 콩과 동맥이지. 아까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 그러니까 처음에 노폐물이 들어오는 데는 콩과 동맥인 거죠. 얘는 콩과 동맥인 거죠. 처음에 노폐물이 들어올 때는 콩과 동맥으로 들어오는 거지. 처음에 시작이 콩과 동맥. 그러다가 쭉 오다가 사구체 모세혈관 모여있는 쪽으로 가는 거지. 그럼 이때 콩과 동맥에는 혈구라던가 단백질, 물, 요소, 포도당, 아미노, 무기염 얘네들 다 있는 거야. 그렇지? 근데 여기서 사구체에서 보면 주머니 쪽으로 여과를 하게 되면은 이 여과들 사구체에서 여과돼서 이 보면 주머니 쪽으로 넘어온 애를 뭐라고 하냐면 여과액이라고. 여과액. 여과한 이후에 보면 주머니 쪽에 있는 액체를 여과액이라고 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그럼 이 여과액에는 뭐가 있냐면 혈구라든가 단백질 같은 것들은 크기가 통과가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을 제외한 물, 요소,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 이런 것도 있는 거지. 혈구랑 단백질 제외한 거. 걔네들이 여과액인 거고. 그럼 세뇨관 따라서 쭉 가다가 우리 몸에 필요한 포도당이라든가 아미노산 같은 것들은 100% 제흡수되는 거고 물이라든가 무기염료 같은 것들은 대부분 제흡수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해주면 되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모세혈관의 노폐물 같은 것들을 다시 한번 세뇨관 쪽으로 주는 거를 분비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럼 여기서 요소가 다 빠져나갔을 테니까 콩팥 정맥 같은 경우는 요소 농도가 낮겠지.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거. 쭉 가다가 이제 콩팥 깔때기에 쭉 모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오줌 같은 경우에는 물이라던가 요소, 무기염 이런 것들 많은 거지. 왜냐면 포도당이랑 아미노산 같은 것들은 제흡수되면서 100% 됐을 테니까는 오줌에는 포도당이랑 아미노산이 있으면 안 되는 거지. 제흡수 과정에서 100% 되는 거니까. 이해될까? 그래서 혈액, 여과액, 오줌이 왜 성분이 이렇게 되는지가 이 여과 제흡수 분비 과정을 통해서 이해가 돼야 된다는 거지. 그 과정에서 어떻게 되는 거니까. 싼데? 좋은데? 그래서 오줌의 배설 경로 이거 잘 봐주고 순서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콩과 동맥 그 혈액이랑 여과액이랑 오줌의 성분 비교해봤을 때 혈액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이 아직 있는데 여과액이랑 오줌에는 단백질이 있으면 안 되지. 왜냐면 여과 과정에서 통과가 안 되니까 크기가 크니까. 그래서 0이라고 나와 있는 거고 포도당 같은 경우에는 혈액에 있다가 여과액으로 넘어가긴 해. 그러다가 언제 없어지는 거야? 제흡수 때 모세혈관으로 다 가기 때문에 오줌 자체에만 없는 거지. 제흡수 때 포도당 100% 제흡수니까. 그렇지? 그리고 요소 같은 경우는 혈액에서 0.03이다가 여과액으로 똑같이 넘어오는 거야. 그러다가 오줌에서 왜 더 많아졌어? 왜 더 많아졌어? 여기서 왜 2%로 왜 늘어났어? 왜 요소가 늘어났어? 왜 늘어나는 거야? 우리 농도는 어떤 건지 알잖아. 농도, 그치? 농도 그 전체분의 얘 비율인 거잖아. 근데 우리 기본적으로 물이 많으면은 농도가 낮을 거고 물이 적으면 농도가 높을 거잖아. 근데 기본적으로 제흡수가
관계에서 물이랑 무기압력 같은 경우도 대부분 제곱수 된다라고 했으니까 요소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있다고 하더라도 물이 적어지기 때문에 농도 자체는 올라가는 거지. 이해될까? 그것 때문에. 그래서 밑에 여기 나와 있어. 여과액보다 오줌에서 농도가 크게 높아지는 이유는 대부분의 물이 제곱수되기 때문에 농축돼서 농도가 높아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물이 없어지기 때문에 물이 제곱수되니까 없어지는 것도 제곱수되니까 그렇게 생각해주면 된다는 거고. 그럼 잠깐 뒤쪽으로 넘어가서 그 10번까지만 해보자. 10번 7번부터 10번까지만. 칠번부터 10번까지. 그러니까는 지금 가 같은 경우에는 4분체에서 공원주거 쪽으로 가는 거니까 여과겠고, 나 같은 경우는 다시 모세일권 쪽으로 가는 거니까, 세뇨관에서 모세일권 쪽으로 가는 거니까 제곱이 제곱비가 아니죠. 제곱수. 다 같은 경우는 분비지. 다가 분비고. 나 8번 봤을 때 1번에 그 여과 과정에서 크기가 작은 물질만 이동하는 거지. 크기가 작은 물질, 크기가 큰 혈관화 단백질이 이동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맞는 거고. 맞고. 물과 무기압력이 이동하지 않는다. 틀렸지? 제곱수 과정에서 물이랑 무기압력도 대부분 되는 거예요. 대부분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요소의 농도가 높아지는 거지. 물이 적어지기 때문에 여과되지 다 과정에서 여과되지 않은 무기물이 이동한다. 여과되지 않은 무기물이 이동한다. 맞지? 노폐물이 이동하는 거죠. 그렇지?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오줌에 들어있는 성분 같은 경우에는 포도당이나 단백질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되잖아. 포도당이나 단백질. 그래서 조금 어렵게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 했었냐면, 포도당 같은 경우에는 원래 세뇨관에서 제흡수되는 거니까 포도당이 만약에 있게 되면은 제흡수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고, 만약에 단백질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애초에 여과 과정에서 단백질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건데 여기서 들어간다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여과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지.
만약에 3개였으면 이게 생겼으면 그 과정까지 많이 물어보면은 이렇게 된다 라는 거. 그래서 맨 처음에 들어오는 게 콩팥 동맥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콩팥 동맥, 그다음 사구체, 보먼주머니, 그다음 세뇨관, 콩팥 깔때기, 오중간 통해서 방광으로 갔다가 요도 문 밖으로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대한 경우는 어떻게 알아주는 거야? 그럼 지금 좀 쉬었다가 46페이지 뒤에 가보자.